자연계 이산화탄소인데 350ppm. 그러면은 여본이 23도가 되려고 하면은 공기 온도는 25, 6도 될 거예요. 공기 온도가 25, 6도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아마도 지금 시기에 웬만하면 창이 열려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높아요. 그러면은 350ppm은 계속 유지될 거예요. 창을 열었기 때문에 이건 400이 순서 돌아서 계속해서 자연환기율이 있기 때문에 부터 창을 열어버리면 자연환기율이 아무리 못해도 50 나오거든요. 5에서 10이 계속 바뀌어요. 공기가. 그러면은 단독온실은 더 바뀌어요. 2, 3층 막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단독온실에서 아니면 1-W 낮은 온실에서 2-3 공급을 하는 거 보면 웃기죠. 굉장히 어차피 공기교환이 굉장히 빠른 상태인데 그런 것도 하나. 그러면은 우리 이론적 데이터예요. 이건 1000ppm인데 32도 정도에서 과합성을 제일 많이 여본이 32도라는 얘기는 공기 온도가 34도라는 얘기죠. 그때는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광은 한 700W 정도의 광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창을 완전히 열은 상태에서 우리가 버티고 있어야 이 정도 나올 거예요. 700W에서. 그러면은 탄산가스를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1000ppm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넣으면은 다 빠져나가니까 이거는. 그래서 탄산가스를 공급할 때 주의 게 있는데 내가 500ppm을 유지하는 거하고 700ppm을 유지하는 거하고 탄산가스가 뭐 30% 정도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큼 차이 날까요? 제곱으로 올라가요. 뭐냐면은 확산 속도는 제곱으로 빠져요. 뭔 소리냐면은 내가 탄산가스 200ppm을 더 공급을 했어요. 400 공급을 했으면은 200ppm만큼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400, 500이 왜냐면 확산 속도는 농도에 따라 확산이 더 빨리 되거든요. 더 빨리 빠져나가요. 내가 창을 다 닫은 것 같아도 어디가 빠져나가고 있고요. 창을 열었다고 하면은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1000ppm을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뭐 이론적인 가능성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500, 700은 가능할까? 700을 갈게요. 아마 700 정도면은 여기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내부 온도가 30도 정도까지, 여본이 30도이고 공기 온도가 32, 3도면은 창을 안 열어요. 창을 열죠. 역시 마찬가지로 창을 100, 이게 다 열고 있을 거예요. 그럼 또 탄산가스 농도를 500으로 들게요. 500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면은 26, 7도가 될 텐데 그러면은 공기 온도는 29도, 30도일 거예요. 우리 책 이렇게 쌓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창을 열어서 넣는 없죠. 그러면은 창을 닫고 30도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흐린 날이거나 광이 없을 때. 그때는 뭐가 문제예요? 최소를 붙이게 되면 광량이 안 나오죠. 그때는 광량이 300W에서 무슨 탄산가스를 700을 때려 넣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것들은. 그래서 이 최소를 법칙을 따른다. 이것들은 굉장히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써야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창을 여는 순간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적정 온도를 그래서 보면은 여번이 볼게요. 23도 정도, 22, 3도가 정도잖아요. 공기 온도가 25도이고 광량이 한 500, 600 정도 올 때 최적으로 봐요. 일반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온실들 그러니까 99.9% 하다못해 유리 온실도 마찬가지예요. 99.9%는 다 이거 특수하게 뭐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식물 공장 하는 사람들은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온실 조건에서는 거의 400ppm 넘어가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 끼케야 500ppm 유지하면 우리가 500ppm으로 세팅값을 놓으면은 400 정도 나오거든요. 400에서 500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600, 700은 이거 보시다시피 이 조건에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본을 중심이잖아. 리프 템퍼러처잖아. 왜냐면 항상 여본보다 공기 온도가 2, 3도가 높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광합성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광합성에서 고민이 많이 많은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상엽이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직사광선이 내리쬐면 상엽은 이제 직사광선이 받으면서 여본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 어쩌면 또 반대로 공기 온도가 26도, 27도더라도 직사광선이 직접 조사받는 상엽만큼은 안 그래요. 온도가 더 올라가지 그거 절대로 안 그래요. 무조건 여본은 공기 온도가 낮아요. 상해요조차도. 왜냐면 공기 온도보다 여본이 높아지면은 그때는 기온이 닫혀있는 상태예요.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랫잎보다 위에잎이 높다는 얘기지.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땐 시들어요. 기공을 닫거나 너무 온도가 시들어요. 그러니까 시든 이파리를 재보면 공기 온도가 200도가 높아요. 항상.
그거는 아니라. 그럴 수가 없다. 그럼 기공이 만약에 그 여본이 공기온도를 초과했다 하면 차광해야 돼요. 거의 기공을 이미 닫은 상태라 차광 안 하면 식물이 스트레스 너무 세게 받아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커튼 치고 이럴 때 볼 때 항상 매일 재라는 건 아니지만 가끔 재보셔갖고 낮에 한번 재보셔서 500W에서 한번 재보고 600W 재봐서 만약에 500W인데 여본이 공기온도랑 0.5도 1도 사이에 붙었다. 배경사 옆에 있는 이파리가 그러면은 차광을 그때 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본이 무조건 공기온도가 올라가면 그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있으면 안 될 일이다. 물이 끓으면 극도 이상 안 올라가듯이. 예, 증산 잔열을 다 빼는 거죠. 절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합성과 광인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한 층의 잎을 가진 작물과 여러 층의 잎을 가진 작물이 있잖아요. 한 층의 잎을 가진 작물 중에는 이제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오이 같은 경우는 바로 여러 층의 잎을 가진 작물이 되겠죠. 딸기도 한 층은 아니지만 비교 한 층에 가깝죠. 뭐예요? 광을 더 낮은 광을 가져도 충분한 작물이에요. 낮은 광을 가져도 한 층이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광량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딸기 온실을 갖다가 굳이 직구를 높이고 유리로 지을 필요는 없어요.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이 광을 많이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것들이. 그만큼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게 그만큼 그렇다고 하면은 광량이 낮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낮아도 괜찮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온도와 광은 같이 움직이니까. 거기다 이제 그러면은 근권의 온도는 그럼 같을까? 토마토와 파프리카와 딸기의 근권 저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똑같아요. 식물이기 때문에 같아요. 그 아까 여본 같은 것도 네. 딸기도 마찬가지로 같다고 볼 수 왜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정원량은. 근데 광이 약하니까. 그래서 광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딸기 같은 경우도 온도를 좀 높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한 20, 낮의 온도는 23도, 4도 유지하면 좋고 야간 온도는 뭐 10도, 12도, 최소 12도 이상을 유지하라고 좋은데 그 이유가 근권의 온도가 옛날에 토경 재배할 때는 좀 낮아도 됐는데 수경 재배하면서 뭐가 달라지면 근권이 하늘에 떴잖아요. 그러니까 근권의 온도는 딸기고 토마토고 16도가 이상이 돼야 적당적으로 작용을 해요. 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딸기에서 그 철결핍이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식물 생리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토마토나 파프리카에서 철결핍은 언제 생기냐? 그러니까 입구 쪽이라든가 모서리 쪽에 온도가 낮은 구역에서 철결핍이 발생을 해요. 매폭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 의해서 지온이 떨어지고 지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철의 흡수가 적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흡수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철결핍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철은 흡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거든요. 근데 토마토와 파프리카에서는 철결핍이 굉장히 pH가 높을 때 발생할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딸기는 그렇지도 않은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딸기가 토마토나 파프리카에 비해서 훨씬 더 철결핍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딸기는 철결핍이 원래 많이 발생하는 작물이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식물 생리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도가 근권 온도가 낮기 때문에 철의 흡수가 저해됐다는 것이 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딸기에서는 근권 난방, 그러니까 근권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필수적인데 근권 난방이라고 해서 배지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지에서 떨어져서 바깥쪽에 설치해서 온도가 더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딸기의 철결핍도 바로 그런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바로 철결핍의 원인은 근권의 온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토마토 경우에 네. 이제 약방들이 지나거나 뭐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영양생성을 좀 가면서 pH가 올라가는데 그때 보통 이제 일단 액상철을 활용을 해서 좀 높은 pH를 대응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액상청을 넣으면 좋죠. 왜냐면은 pH가 높으면 액상청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산결핍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산결핍은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인산이 이동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통 잎에서 떼서 생산성으로 가요. 새로운 과일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피해가 아주 늦게 발생해요. 철결핍은 이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일이라든가 새로운 생장적인 문제를 요구하고요. 보통 철결핍이 발생하면 이하방 정도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하방이 날아가면은 1헥타에 한 3, 4천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해요. 그것도 회복이 됐을 때, 바로 회복됐을 때 3, 4천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pH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액상철을 갖고 있으면은 그래도 무난한 이유가 인산결핍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오랜 후에 인자를 우리 그 시간,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요. 반면에 철결핍은 굉장히 빠르게 발생하고, 그렇다고 철결핍이 하루 pH 높았다고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틀 그렇다는 게 며칠 계속 한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대응할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배액의 pH만 계속해서 측정하고 있다고 하면은 대응할 시간이 있다. 엑셀터를 바꿔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00W의 광에서 30W 처방 시 200W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층입을 가진 이런 딸기라든가 상추 같은 데는 괜찮죠. 반면에 여러 장의 잎을 가진 이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상추 키우는 건 아주 쉬워요. 딸기는 조금 더 어렵죠.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기가. 근데 물론 식물 공장에서 딸기를 키운다는 게 경제성이 있냐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죠. 요새 방송에서 막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더 저는 그래, 비료값이나 거칠 수 있을까? 내가 볼 때 비료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에너지 비용은 당연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비료값도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는 비료값도.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LA 지수가 높은 광량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이 높은 광량을 요구하는데 광이 없어. 그럼 우리가 LA 지수를 떨어뜨려야 되겠죠. LA 지수 떨어뜨리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그 지역에서 제가 컨설팅하고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12월 달부터 1월까지 단동온실 같은 경우는 토마토 LI 지수는 0.8, 0.6 정도 나와요. 0.8 정도. 큰 유료온실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나와요. 1.56, 8. 요 사이에 움직여요. 축구가 지금 4, 5m 되는 6m 정도 되는 그 축구가 좀 높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1.34 정도 나와요. 이파리를 8장, 9장 가지면 1.34, 9장, 10장 가지면 1.68. 그 다음에 4장, 5장, 5장 내외이면은 0.8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도를 하면, 이거 제가 하는 거는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이라는 건 뭐냐? 경험을 통해서 중부남부 지방에서 우리가 사실 북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반도가 넓어봐야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보통 이 정도 설정이면은 저기 진주부터 저기 포천까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잎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LI 주스는 외기 중에 이제 보통 300ppm에서 400ppm 정도 되고요. 이보다 이제 낮아지면 C2가 이제 급격히 낮아질 수가 있고 1500에서 2000ppm가 넘어가면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탄산가스통이 터져서, 그러니까 터졌다기보다는 잘못돼갖고 훅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나온 건 아니고 우리 지도 교수님 온실에 나왔는데 피해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어요. 탄소 탱크가 없어진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1500, 2000ppm라는 근거는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탄산가스가 한 번에 쏟아져 나와서 3000ppm 올라갔어도 하룻밤 사이에 문 닫은 상태에서, 그런데도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직 조금 퀘션만큼 제가 경험당한 거는 아직 이걸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가끔 사고 난 사례에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실험을 통해서 했겠죠. 근데 제가 본 건 없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도에서는 광합성을 중지하고요. 5도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딸기가 어떤 분들이 이게 여분 기준이에요. 딸기가 아마도 저녁에 7, 8도를 관리하게 되면은 아마 5도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특히 어떤 사람들? 수막 돌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막에서 말하는 공기온도 10도와 난방을 해서 10도는 다르다. 난방을 한 온도가 식물의 체온은 더 높아요. 수막을 돌리는 건 물을 향해서 물이 이제 물을 일종의 보호 조건이 있지만 내가 복사율을 통해서 식물체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난방을 통해서 10도와 수막을 돌려서 10도는 식물체의 체온에 주는 영향은 식물체 체온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어 죽지 않게 하는 데는 오케이. 근데 광합성의 효율에 따라서는 다르다는 거죠. 보통 18도에서 20도까지는 우리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18도에서 20까지는 과거에 증가했다고 저 옛날에 18도, 20도, 24도 이게 최근 기준이에요. 22~23도까지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좋아졌다가 근데 이제 새로 나온 사실에 의하면 어때요? 32~33도까지도 좋아진다고 하죠. 특수한 조건에서는. 이건 자연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온실을 실제로 통제할 때 일어나기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가 여름철에 외부 온도가 18도밖에 안 되거든요. 광은
700W, 800W인데 그런 데서는 창을 닫고 1000ppm을 공급할 수가 있으나 그럼 33도가 나올 테겠죠. 외부 온도가 18도인데 광 700W예요. 근데 내가 문을 닫고 문을 작게 열고 탄산가스를 1000ppm을 공급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외부 온도가 30도이고 광량이 1000W이고 문을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우리나라 불가능해요. 유럽에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플랜트 엠파워먼트나 유럽의 컨설턴트들이 얘기를 할 때 바로 저 얘기를 해요. 탄산가스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안 맞죠.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호흡과 이제 온도가 있는데 호흡은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올라가죠. 언제까지? 한 40도까지. 근데 40도가 넘어가면 호흡이 줄어들죠. 왜 줄어들까요? 세포가 내가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호흡량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때는. 그래서 요 40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볼까요? 내가 광합성 양분이 저장이 충분하다. 뚱뚱해요, 내가. 그럼 어때요? 버틸 수가 있어요. 내가 광합성 양분의 양이 여분이 있다고 하면은 고온에서 더 버틴다. 그럼 광합성 양분 여분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과일의 개수가 적어야 된다는 거죠. 과일 개수 많은 나무, 토마토나 파프리카가 여름을 나는 것과 과일 개수를 적게 달고 여름을 나는 것, 고온기를 버티는 것은 호흡량이 여기서 보면 30도에서 과일을 많이 달았으면은 내가 과일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때요? 온도가 호흡량이 더 많아지는 게 호흡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대신 내가 과일의 꽃을 따버리고 찹가스를 줄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만큼 더 이쪽으로 가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긴다는 것을 드려요. 그래서 그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 조건에서는, 그러니까 고온 건조의 극악 조건에서는 과일 개수를 줄여서 우리가 호흡량을 늘더라도 내가 찹가스를 줄일 수 있다면은, 줄인다고 하면은 그 극악 조건을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우리가 이제 식물의 찹가스랑 연관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들이요. 호흡과 온도는 보시다시피 호흡은 온도와 열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 호흡량이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일정 온도가 올라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광합성 양 여분이 이게 여분이에요. 내가 광합성을 이만큼 했는데 호흡량 있잖아요. 그래서 22, 3도 정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아까 말했던 여분이 22도에서 광합성 자연계 350ppm, 400ppm에서 이 정도에서 우리가 광합성 최대치를 찍고 그러면 이만큼 간격이 생기죠. 그럼 여기로 갈게요. 내가 온도가 20도예요. 20도라고 하면 여기로 들어갈게요. 그럼 광합 요만큼 생겼잖아요. 똑같은 간격인데 내가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장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더 뚱뚱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호흡량과 뭘 볼 수가 있냐? 광합성량이 조금 줄어도 성장 속도가 더 줄어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식물을 보다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호흡량과 온도와 이건 측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과일 개수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식물의 생육을 조절할 때 호흡량을, 그거는 이제 기본 팩트이고 호흡량은 그대로인데 얘 온도를 떨어뜨리면 호흡량도 떨어지겠고 호흡량이 떨어지잖아요. 호흡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호흡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세포 분해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호흡이 늘어나면 세포분열이 늘어나고 호흡이 줄어들면은 세포 분열의 속도가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일의 개수, 두 번째는 생장 속도에 따라서 내가 온도를 떨어뜨림으로써 광합성은 약간 손해보지만 성장 속도를 늦춤으로써 우리가 식물의 건강함, 식물의 회복력을 늘려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식물 생리학을 공부할 때 우리는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은 온실을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온실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환경을 일정 부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을 일정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속해서 내가 RTR 이론하고 이런 것들 한 것들이 결국은 식물 생리학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광합성 온도는 바로 온도가 이제 광합성에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호흡과 세포 분열,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 부분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은 늘어날 것이겠죠. 이 온도는 뭐랑 관련이 있다? 온도만 보면 안 된다. 광과 이산화탄의 농도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광을 기점으로 해서 온도를 봐야 된다는 것들. 그다음에 광이 없으면은 온도를 낮춰서 세포 분열을 늦춰야 되겠죠. 호흡량도 줄여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겨울철에 계속 너무 광이 없어서 예. 지난번에 제가 느낀 건데요. 오이 하신 분 있었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오이 너무 온도가 높아갖고 한마디 오이가 온도가 높은 것 같다 했는데 뭐 그때 좀 빨리 뺀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러고 나서 바로 약해졌죠. 싹 다 쉬었잖아요. 그래서 온도만 낮추면 되는데. 근데 저희 진짜 겨울 내내 네, 온도 낮추면 돼요. 무조건 낮추면 돼요. 과업다 낮춰라 이거예요. 막 몇 줄도 안 나오는 이런 네. 날은 그냥 재워야 돼요. 야간 13.5 주간 15도도 안 올리고 끝냈어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온도 떨어뜨리고요. 오이 같은 경우는 온도 떨어뜨리고 과일 따로 해야 돼요. 따고 버텨야 돼요. 버텨야지. 그래야 바로 해가 떴을 때 바로 날 수가 있어요. 예. 포기할 건 포기하고 잘 이게 왜 비싸겠어요? 근데 포기하고 빨리 착화시키면은 과기 좋을 때 빨리 달면은 비쌀 때 팔아요. 왜냐면 남들은 망가졌으니까 회복하는데 시간 걸리거든요. 네. 그 마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마음으로 네.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많이 벌었잖아요. 예, 많이 벌었으니까 제가 보니까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아마 1렉타 했으면은 1렉타 내가 직접 운영했으면은 지금 끝났어요. 뭐가 끝나냐? 외국인 인건비하고 일단은 2월달에 외국인 인건비하고 난방비하고 1년치가 다 끝났어. 3월달은 뭐냐? 감가상각비. 내가 이제 빚 갚을 거 이제 집어넣고 4, 5, 6월달은 내 생활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볼 때 굉장히 순군 올해 같은 경우는 해가 없어요. 이미 2월달에 이제 감가상각은 바로 들어간 돈이 아니잖아. 2월달에 끝났다는 거예요. 비용은 이미 싹 빠져나갔어요. 외국인 써도 3월달은 내가 비축하는 거죠. 온실 관리하려고 비축하는 거. 4, 5, 6월달은 생활하고 이제 좀 적응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광이 많을 때 광합성수가 빠르고 CO2가 많을 때 광합성수가 빠른데 두 개 붙어 있죠. 예. 적정한 CO2 농도에서 광이 많을 때 광합성수가 빠르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광하고 떨어져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밑에 써 있는 게 있죠. 광 조건이 불량할 때 400ppm에서는 4g의 CO2가 이제 흡수로 나타나는데 더 많은 그러니까 얘에서 CO2가 2배가 되어도 800ppm 공급에도 4g에서 4.5g까지밖에 0.5g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00에서 800을 올리면 탄산가스 가격은 아마 이 800으로 계속 때려넣다 그런다. 뭐 이렇게 되면은 아마 400에서 800을 올리게 되면은 1렉타 기준으로 요즘 탄산가스 가격으로 하면은 시간당 아마 광주광이 분리할 때 네, 80kg 정도면은 400ppm 공급하려고 하면요 한 200kg에서 300kg 넣어야 될 거예요. 300kg 정도, 300kg 그러면은 탄산가스 가격이 시간당 300원이니까 시간당 400이면 12만 원이죠. 3시간 되면 36만 원. 네. 불량하다는 조건이 예. 거의 불량하다는 조건은 이제 300W 이하 떨어졌을 때. 그 300W 다 이하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0W 이 얘기를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오전에 탄산 시비를 하라고 해요. 근데 오전에 300이 안 나오는데 그럼 배우시 300이 오전에 하라고 하죠. 하려면 오후에 해야 돼요. 오후에 해야 되는데 오후에 하는 문 다 열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전에 오후에 열 수 있는 온도가 되면은 그때는 광이 없어요. 흐린 날이에요, 그날은. 그래서 탄산 시비를 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오전에는 온도도 낮고 광도 낮기 때문에 탄산 시비를 해봐야 400ppm 이하 넣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산가스가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250까지 떨어졌으면 늘 필요해져, 이 정도는. 그렇지만 굳이 그걸 막 600, 700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요즘 날씨에는 그래도 500ppm 정도 돼요. 닫으면 그래도 닫고 31도까지 높여버리면 닫혀지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높일 필요가 없어요. 요즘 광이 지금 광이 좋아졌기 때문에 며칠 전만 해도 전혀 광이 뭐 1000W 정도 내외였으니까 우리 필요 광량이 한 60%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합성과 CO2 할 때 보면은 광 영향이 시작할 때 CO2가 400W, 40W는 불량 조건이고 광 영향이 시작할 때 100W, CO2 설정은 400ppm인데요. 이게 지금 옛날 자료인데 지금은 보통 300W 정도가 돼야
300 정도는 돼야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탄산가스 400ppm 쓸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보통 이거는 있잖아요. 이걸 지웠어야 되는데 이게 네덜란드에서 나오고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고 탄산 가격도 또 올라갔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과업성을 하는데 광고권이 나쁠 때라는 건 이제 그 2,300W일 때 보게 되면은 200, 400, 600이잖아요. 400 정도에서 600까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광조건이 좋은 이제 400W 내부 광량이 400W이면 외부 광량이 600W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400, 600까지 효과가 있는데 600이 넘어가면 효과가 없거든요. 문제는 400W일 때 내부 광량 400W 정도 될 때 문제는 외부 광량이 600 정도이면은 내부 광량 400일 때 온도가 창을 좀 열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600W면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400 ppm 정도만 유지하고 500 유지를 해서 500 ppm 설정을 해서 400에서 500 정도